IT 산업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업은 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실 필요가 있다.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나름 안정성이 높은 기업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두 기업, 케이던스와 시놉시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는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원자재다. 또 두 번째 이 이상기후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좀 전에는 제가 그냥 단순히 뭐 에어컨이나 공조 시스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전력입니다. 전력.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은 정전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좀 시스템이 좀 낡긴 낡았나 봐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하시네요.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낡았고 일단 이번 폭염 그리고 지난 겨울에 텍사스 한파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에어컨을 틀고 난방기기를 틀면서 전력 소모가 갑자기 비상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정전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력의 정전 사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산불입니다. 산불. 그리고 산불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가뭄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산불이 나는데 전기하고 무슨 소용이 있죠? 상관이? 일단 기본적으로 전력망이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전력 전선줄이 다 산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지금 특히 캘리포니아 산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지금 산불이 캐나다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서 지금 정전 사태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한번 보시면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서부와 중부 그리고 아래쪽에 올 여름에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전력 수급의 문제를 빚을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전력 시스템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미국은 지금 이런 전력 수급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는 전력 수급 그리고 전력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미국은 이 전기 회사들이 그 민간 회사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한전을 떠올리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미국도 사실 전력 사업자들이 주정부에서 딱 가져가야 되는 마진을 정해줘요. 네, 그게 사실 변동하긴 하지만 그게 뭐 비용 측면이나 뭐 수익 측면 같은 거를 계산을 해서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 전력 사업자들은 배당주로서의 매력 정도 이외에는 뭔가 캐피탈 게인 측면에서는 아주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전력 사업자를 포함해서 전력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아이디어고요. 대표적으로 회사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제네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름이 여기 제가 제네락이라고 제가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일단 가장 예비 전력 장치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최근 몇 년간 ESS 장치도 굉장히 공을 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전력이라고 하면은 뭐 집이라든지 가정집이라든지 상업시설에서 정전이 딱 났을 경우에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돌리는 이제 전력원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텍사스 지역에서는 이 예비 전력의 판매가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거기는 원래 좀 더운 지역이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폭염도 나고 있고요. 텍사스는 한파가 났잖아요. 그래서 자꾸 기후가 이 날씨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도 심해지고 뭐 전력 수급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가정집이라든지 상업시설 곳곳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예비 전력 이런 거 우리가 필요 없었는데 이제 예비 전력 장치라든지 ESS 장치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인식이 생긴 거고 이거를 보시면 얼마만큼 이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이 제네락이라고 하는 회사의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입니다. 매출 증가율이 40에서 45%가 많이 오르네요. 네, 이게 일반적인 하드웨어 기업들, 뭐 보통 일반적으로 40% 매출 그로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서 볼 수 있는 그로스거든요. 근데 이러한 약간 어찌 보면 전통적인 하드웨어 기업이 매출 그로스가 40% 이상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흥미로운 거는 아직까지 미국의 가정집, 가구 기준으로 이 예비 전력이 얼마만큼 보급이 됐느냐 통계를 뽑으면은 5%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5% 정도밖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장할 여력이 엄청나게 더 있고, 그리고 뭐 ESS 사업도 지금 추가하고 뭐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마이크로 인버터 사업도 이 제네락이라고 하는 회사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 기업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이상기후 현상 속에서도 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는, 주목해봐야 되는 기업이 이 제네락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의 수혜주가 되기도 하겠네요. 네, 수혜주가 되고 친환경과 관련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도 따박따박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력 수급 관리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가 방금 좀 전까지만 얘기 드린 거는 그냥 향후 한 2, 3년 후에 나타날 변화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향후 한 10년 정도의 변화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전력 수요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글쎄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예.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상당히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갈수록 가전제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게 가전제품 포함해서 IT, 가전제품 같은 IT 디바이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IT 맞아요. 인프라 같은 거를 고려해보면은 전력 수요는 생각하는 거 이상,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화폐도 채굴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전기차도 돌아다녀야 되는 거고. 그거를 제가 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른쪽에서 보고 계신 이 표인데요.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뭐 가전제품, 뭐 가상화폐 채굴기, 데이터 센터 등등 모든 IT 디바이스 인프라가 전 세계 전력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8%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한 8% 정도인데, 이게 향후 10년, 한 8에서 9년이 지나면은 그 8%의 비중이 얼마만큼 늘어나가냐면은 21%까지 늘어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IT 산업에서만 이 정도 전력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기차도 보급이 확대가 되면은 그쪽에 들어가는 이제 전력도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전기의 수요, 전력의 수요는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근데 그럼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 안 그래도 대표님이 지금도 좀 빠듯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급은 정부나 뭐 전 세계적으로 확 늘린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갈수록 효율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친환경이라는 게 조금 예. 그렇잖아요. 그 비용이 좀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은 지금 믹스 변화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있지, 사실 공급을 어떻게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향후 한 10년 사이에는 의외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가 부족하네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아까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전력을 잘 수급하고 잘 관리하는 기업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특히 IT 산업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업은 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 제가 두 개 그냥 먼저 바로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은, 케이던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시놉시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는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최근도 그렇고요. 뭐 한 5에서 10년 주가를 뽑아 보더라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 기업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마 대표님 딱 설명을 들으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회사, 케이던스, 시놉시스, 이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뭐죠?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설계를 디자인하잖아요. 예. 자기가 만든 반도체. 근데 그 반도체 설계를 디자인할 때 쓰는 디자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D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ED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기업이 전 세계에 딱 3개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케이던스, 시놉시스, 멘토그래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3개가 있는데, 케이던스와 시놉시스는 상장사라서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엔비디아, 인텔, 뭐 AMD, 뭐 중국의 대만의 TSMC, 뭐 중국의 모든 반도체 업체들 다 이 프로그램을 이 세 개의 기업한테서만 받았습니다. 독과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안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EDA 툴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회사가 이 케이던스와 시놉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전력 얘기하다가 뭐 얘가 무슨 뚱땅지 같이 무슨 반도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지만 아까 제가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전력 소모가 많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설계를 효율적으로 짜면 짤수록 그 반도체가 그 데이터 센터가 먹는 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이러한 전력 소모 때문이라도 반도체 설계를 계속적으로 효율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이 EDA 툴을 만드는 케이던스나 시놉시스한테 이런 EDA 툴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가서 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들으시면은 구조적으로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전방 시장이 넓어진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단순히 전력 소모뿐만 아니라 뭐 AI 반도체, 자율주행 반도체 등등의 반도체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만 반도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존도 반도체 만든다 그러고 있고, 애플 반도체 만들고 있고, TSMC도 반도체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 이외에 수많은 IT 기업들이 다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그들이 반도체의 설계를 짜기 위해서는 다 이 EDA 툴, 케이던스나 시놉시스의 EDA 툴을 가져가서 써야 됩니다. 고객군도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IT 산업을 주로 많이 보는데 IT 산업 내에서도 뭐 빅테크 못지않게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나름 안정성이 높은 기업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두 기업, 케이던스와 시놉시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갈수록 제가 아는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도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긴 했는데 그쪽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결국은 가정에서 나오는 그 모든 전자 제품마다 소모되는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체크하면서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솔루션을 그러니까 관리하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바로 이런 게 거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그거를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저장하는 플레이어들이 다 달랐는데 지금은 그게 하나의 통합적인 솔루션으로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게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스타트업 기업이 하고 있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인이라 이렇게 뭐 할 때 해가지고 어디 그 단자 같은 데다 무슨 기계 하나 딱 하고 앱을 하나 딱 까니까 모든 전력 기계마다 지금 얼마가 소모가 되고 있는지 이게 다 앱으로 떠오르고 그래서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하여튼 관리하는 건데, 이게 과연 무슨 효율이 있을까 싶었는데 미국에서는 되게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갈수록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효율성을 높여주고 전략하게 해주는 어떤 이런 산업들도 친환경 부분에서 아마 필요하게 성장하는 어떤 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가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폭염. 근데 다 연결이 되네. 폭염이 있으니까 가뭄이 생길 수밖에 없죠. 폭염 때문에 더 심해지고 있고요. 지금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은 지금 미국에서 가뭄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은 지역은 이 정도 지역밖에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전역이 가뭄이고요. 특히 폭염이 심한 미국의 서부 지역은 지금 이 가뭄이 너무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문제가 확실히 심각하구나. 뭐 그런 측면에서 뭔가 대한민국 만세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워낙 이제 이런 자원들이 수자원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근데 미국은 이게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바이든 행정부와 뭐 공화당, 민주당 양당 간에 뭐 인프라 투자 법안을 어느 정도 합의한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때 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한 금액이 많이 줄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요, 의외로 그 워터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분은 안 줄었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550억 달러 정도 수준. 그래서 미국은 지금 가뭄이 원래 엄청 심각한 문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너무 필요했는데 폭염 때문에 이게 더 급해진 상황이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은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이 있는지는 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면요. 대표적으로 뭐 아메리칸 워터라고 하는 미국 수자원 기업이 있고, 자일럼이라고 하는 이제 이 역시도 뭐 이제 수자원 유틸리티에 들어가는 뭐 솔루션 같은 걸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에 있어서 가뭄과 관련된 이런 물 기업들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오늘 일단 이 두 개의 기업, 어떤 기업이 있는지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이야기. 그 수자원 관련된 기업은 제가 시간을 내서 다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수소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소 같으면 우리도 뭐죠? 요새 수소 기업들 현대, SK, 포스코, 하나 어디야? 해가지고 동맹 맺어가지고 수소 연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뉴스도 나오고. 맞습니다. 네, 수소 역시도 이런 기후변화 흐름 속에서 미국이 속도감을 좀 내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원래 수소하면 유럽에서만 주로 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한국이 잘하는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수소 산업에 우리가 뛰어들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이게 간단하게 에너지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국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은 아직까지 과거 사례를 보면은 수소에 대해서 에너지국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얼마만큼 하겠다, 계획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라는 공식적인 코멘트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한 달 전에 미국의 정부 차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소 투자를 강화를 할 거고 2030년까지는 우리가 그린 수소 기준으로서 수소 생산 단가를 지금 대비해서 80%까지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역시도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기업들 사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성장주들 날아갈 때 수소 기업들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셨는데, 이게 우리 성장주 조정 한 2, 3, 4, 5월 달에 좀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래서 좀 미국 수소주들에 대해서 플러그 파워라든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예전만큼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좀 수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왜 수소가 중요한지를 제가 좀 기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수소가 에너지의 저장 효율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아까 앞 시간에서 전력 수급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랬죠.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그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되는 시간들이 다 다르죠. 태양광은 낮에 발전을 하고 밤에는 쉬고, 풍경은 바람이 불 때 하고. 그래서 이거를 발전시킨 거를 얼마만큼 잘 저장을 하는지, 이 저장 효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쓰고 싶을 때 그 에너지를 손실 없이 잘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의 그 리튬이온 기반의 이제 ESS라든지 그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저장 시설은 효율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전력 손실이 좀 있어요. 근데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력의 손실이 거의 없는 저장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이 중요해지고 신재생 투자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한다면은 결국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ESS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수소 연료전지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 친환경을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강화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수소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미국이 수소 별로 안 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과거의 이야기고요. 지금부터는 미국에서도 수소 산업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기업도 최근에 플러그 파워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SK가 투자한 회사잖아요. 그 회사한테 그 수소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장치들을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기존에는 그냥 연료전지만 사갔다라고 하면은요, 충전 인프라 같은 것도 사가고요. 그리고 수전의 장치도 아마존이 얼마 전에 또 직접 수소 발전을 하겠다라는 거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특히 미국에 있는 기업들 역시도 지금 수소를 통해서
전력원을 충당하려고 하는 흐름이 엄청나게 지금 모티베이션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등등 정부와 이제 민간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변화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소 관련해서 이제 뭔가 그 투자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네. 하나 떠오르는 기업이 있네요. 니콜라. 얘네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니콜라 그때 주가가 막 100불 이상 날아갈 때부터 얼마나 많이 받았었는데 수소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하나의 기업이 모든 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소화 같은 경우는 수소 발전하는 기업이 있고요. 수소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 에너지를 또 충전하는 충전 인프라를 하는 기업이 있고, 굉장히 서플라이 체인이 다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수소 산업을 보면은요, 파트너십, 연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도 막 해외에 있는 수소 기업들이랑 뭐 파트너십 맺고 협력 맺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소차에 쓰이는 전지를 하는 회사가 충전 인프라를 하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든지, 아니면은 그 수소를 발전하는 그 수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든지, 이런 파트너십을 형성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니콜라가 그걸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자기가 봤더니 얘는 수소 연료전지를 잘하고, 얘는 수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얘는 이거를 잘 옮기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을 보고 그걸 다 연결을 하는 그런 작업을 니콜라가 굉장히 잘해서 초반에 굉장히 관심을 받았었는데, 제 관점입니다. 이건 제 관점입니다. 뭐 니콜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니콜라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아, 그게 문제네. 그게 파트너십 사이에서도 그래도 나만의 엣지는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는 이거 꽉 잡고 있으니까 너가 꽉 잡고 있는 거랑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니콜라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퍼즐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파트너십만 이렇게 맺어놓고 이제 딱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그 모인 기업들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야, 니콜라 넌 가진 게 뭐야? 라고 했더니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작년에 무슨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거 좀 쇼하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사기 좀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몰락을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 사실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이 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니콜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긴 뭐 어떤 분들은 수소차 관련한 기술은 현대차가 가장 앞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더라고요. 뛰어납니다. 네. 엄청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 수소 관련된 플레이어들이 현대차랑 다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긴 이 수소차는 그 저장 장치가 이렇게 튼튼하니까 오래 갈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럭 중심으로 뭔가 예.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운송 수단으로 예. 기술적인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그 미국에서 수소차가 아니죠.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네. 이 투자 확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보면은 네. 거기에서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어떤 흐름이 일어날지 네. 또 투자의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전통 에너지 가운데서 천연가스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죠? 이게 오늘 제가 그 이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얘기를 좀 총정리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의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살짝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좀 불안감, 네, 다시 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내 주식시장의 분위기도 약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원자재 중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는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계속적으로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폭염, 한파 때문입니다. 기후네, 기후와 관련돼 기후입니다. 있어서. 예, 이게 폭염이 나서 에어컨을 많이 틀던가 아니면은 한파가 와서 난방 장치를 가동을 이제 빵빵하게 하던가 어떤 경우든 천연가스 수요는 많이 늘어납니다. 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최근에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요, 천연가스 재고가 꽤 많이 줄고 있고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작년, 재작년 좀 거치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오일앤가스 업체들이 좀 구조조정이라든지 공급을 좀 많이 제한했기 때문에 공급이 좀 제한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천연가스는 이런 폭염, 한파, 이상기온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전 좀 더 저한테는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수소입니다. 이게 네, 수소하고 또 연결이 되네요. 네.
이게 어쨌든 수소 산업이 제가 굉장히 커질 거다, 미국도 커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은 뭐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거지만, 크게 보면은 그린 수소가 있고요, 물을 분해해서 CO2가 아예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레이 수소라고 들어보셨죠? 그레이?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네, 그레이 수소는 물을 이제 수전의 장치를 통해서 쪼개서 이제 뭐 수소를 빼내는 게 아니고요, 그레이는 천연가스를 개질해 가지고 수소를 거기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를 만드는데 하나의 에너지 소스로서 천연가스가 쓰입니다. 근데 물론 이 그레이와 같은 방법에서는 CO2가 일정 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걸 또 포집하는 장치를 또 중간에 이제 세팅을 해놔야 돼요.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레이 수소,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통해서도 수소를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천연가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천연가스를 결국 수소에너지와 링크를 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연가스 여전히 많이 나오는 이거를 뭐 활용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수출도 그렇죠. 많이 해야 되고 이거를 수소로 바꿀 수 있으면 수소로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소 산업에서의 일정 부분 천연가스의 역할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소는 사실 그린 수소가 제일 좋아요. 물을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수소 에너지를 빼내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왜냐면 공해가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CO2가. 근데 현실적으로 그린 수소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뭐 기술력이 좀 필요한가 보네요. 기술력보다는 환경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효율이 굉장히 높거나 뭐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서 풍력의 에너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호주, 아프리카, 미국 뭐 이 정도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그린 수소를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찌 보면 천연가스나 암모니아 이런 거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해야 될 수도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으로 그린 수소를 못하는 지역에서 이 그레이 수소, 이런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니즈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수소 때문이라도 어느 정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이 또 그거를 굉장히 활용을 잘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뭐 지금 현재 이상 기후, 뭐 폭염, 한파 플러스 수소 인더스트리 때문이라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원자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전부 친환경 에너지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네요. 이게 맞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의 어떤 예. 그 정책하고도 또 맞닿아 있고,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얼마나 쏠리느냐, 그 규모에 따라서 네. 우리가 이게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느냐, 이렇게 좀 가늠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 보신 분들도 한번, 이거는 뭐 갑자기 이게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좀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네,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친환경 산업을 너무 단기 뭐 모멘텀 가지고 짧은 수익률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은 사실 뭐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라 있고 밸류에이션이 기본적으로 이게 아주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사실 좀 헛다리 짚을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구조적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장기적인 그런 안목과 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뭐 세계를 주도하는 게 뭐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산업 흐름이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로 다 전이가 되는, 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미국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그와 관련해서 어디가 유망 투자처로 떠오르는지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어떤 좋은, 예, 그 투자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까지 수고해 주신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